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버스 특별기획 성남 정착기 제3편 판교 논밭에서 테크노밸리까지. 청계산 자락 아래 운중천이 흐르던 마을.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봄이면 들꽃이 피던 자리. 2000년대 초 그 땅 위에 신도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강남의 확장이 아니라 성남의 새로운 생활권으로. 환경단체의 반대, 교통 문제, 높은 분양가 논란까지 처음부터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꾸역꾸역 몰려왔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온기로 휩싸인 마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또 하나의 대한민국 신도시가 탄생한 이곳, 성남 정착기. 세 번째 이야기는 판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버스 방송 진행을 맡은 이지은입니다. 저희 성남 정착기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판교 신도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동안 성남에 대한 알찬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셨던 표영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표영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주버스에서 너무 식상해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판교 신도시 이야기 정말 궁금했는데 드디어 영신님께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네. 앞서서 광주 그 대잔지 이야기랑 분당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네. 판교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기대됩니다. 아, 자, 네. 제가 사실 뭐 도시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네. 아, 지은님, 대한민국의 IMF 시기를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1997년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IMF, 그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었죠. 그렇죠. 네. 예. 그때가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가 IMF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고 그 후로 약 4년 동안 우리나라는 IMF 관리를 받았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년 동안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2001년 8월 23일 IMF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면서 저희는 이제 IMF 관리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당시를 생각하면은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IMF가 판교 신도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판교는요, 2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사실 98년에서 2000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는 침체돼 있었어요. 네. IMF였으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2001년부터 저금리 정책과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고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한겨레 신문에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
연초 대비 30% 이상 급등, 재건축 단지가 상승 주도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그랬군요. 이게 그 88 서울올림픽 직후에는 이제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돈이 풀리니까 네. 부동산으로 자산이 몰려서 이 또 폭등 상황이 왔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라서 네. 이런 사회 분위기를 잘 못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없기도 했고 무지하기도 했고요. 2002년에는 막 그저 그냥 월드컵으로 막 신나기만 했던 모두가 때요. 그랬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2001년에서 2003년 이 사이에 아파트 매매뿐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40% 가까이 상승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네. 2003년 3월 조선일보에는 서울 전셋값 급등, 실수요자들 분당 용인으로 대이동이라는 기사 같은 경우죠. 아, 그래서 이 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꺼내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12월에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건설교통부에 고시되었고요. 2003년 12월에 개발 계획이 확정 승인되었습니다. 사실 판교뿐만이 아니라요. 판교를 포함한 12개 지역이 2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죠. 네. 특히 2기 신도시는요. 1기 신도시의 한계라고 평가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개발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족 도시라고요? 이 배드타운하고 자족 도시 요 구분이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배드타운은 이름 그대로 잠자는 동네, 즉 주거 중심의 지역을 뜻합니다. 네. 사실 분당도 초기 입주 때는 아파트 단지만 있고 서울로 오가는 버스 노선이 발달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마트, 삼성플라자, 킴스클럽 같은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었습니다. 성남 본도심에는 3개의 공단이 있었지만 분당에는 산업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은 거의 없었죠. 아, 그랬군요. 근데 그 대신에 한적하고 여유로운 특징이 있잖아요. 좀 친환경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 도시는요. 근무와 주거 등이 모두 가능한 구역인데요.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 그리고 퇴근 후에도 즐길 거리가 많고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여가나 자기 개발에 이동 시간이 적다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소음 공해나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배드타운과 자족도시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산업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1기 신도시가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보완하는 취지로 자족 기능을 살려 개발하겠다고 했고요. 2기 신도시 중에 하나로 판교가 지정된 것은 1기 신도시인 분당과 맞붙어 있어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또 사전에 업무 지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관련 기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2003년 8월 18일 서울신문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된 판교 교통 주거 환경 A급 최고의 입지를 갖춘 신도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 신도시가 수도권 최고의 입지 여건을 지닌 신도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에서 15km 떨어진 곳으로 신도시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 전철이나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강남에서 15분 거리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신분당선 전철을 비롯 영덕 양재간 고속화도로, 판교 분당 간 도로, 판교 헌릉로 간 탄천변 도로가 건설된다. 신도시에는 무공해 궤도버스를 운행하고 서울 주요 지역과 논스톱 버스도 운영된다. 주거 환경도 어느 신도시보다 낫다. 30년 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라서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인구 밀도는 분당의 절반 수준인 1헥타르당 198명에 불과하다. 녹지율도 35%에 이른다. 2006년 5월 2일 경기 뉴스 판교에 국제적인 R&D 클러스터 들어선다.
수도권 최고의 신도시로 개발 중인 판교에 20만 평 규모의 국제적인 연구개발 단지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오는 5월 2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최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첨단 기업의 CEO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판교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연구개발 단지로 현재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는 생명과학, 나노기술, 문화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사에 따르면 계획부터 이 대형 업무 지구의 소득층 수요를 흡수할 만한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국의 이 다른 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보도할 때 이 제2의 판교 땡땡 이런 문구가 나왔나 보네요. 네, 기사가 발표날 당시에는 몰랐지만 현재 도심의 모습과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성공한 신도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게다가 2006년 당시에는요, 제가 판교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지금과 같은 대기업이 입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스타트업도 사실 예전 IT 벤처랑 비슷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분당 지역 경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2012년 4월에 분당 세무서가 성남 세무서와 오. 분리되어 개청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축하할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구 급증이 이게 지역 경제가 커지는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도시 개발은 사실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필요한 일인데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어려운 일들은 없었을까요? 많은 비화와 그리고 이주 애환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저희 마을미디에서 다룰 정도의 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당 기사는 2012년 판교 박물관 임시 개관 시점에 과거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의 문화재 발굴 상황을 회고하며 작성되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012년 12월 3일 연합뉴스 문화재 이전 복원의 새로운 시도 판교 박물관 2008년 1월 22일 한겨울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성남 판교 신도시 건설 현장 한복판에는 난데없는 비닐하우스 발굴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이 분당구 판교동과 삼평동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뢰해 한겨울에는 비닐하우스까지 치고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성 백제시대 석실분 7기와 고구려 석실분 2기를 합친 삼국시대 무덤 9기가 발견된 것이다. 이들 무덤은 구조가 잘 남았던 데다 무엇보다 이런 자료의 희소성 때문에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럴 경우 신도시 건설안 자체가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보존 이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리고 누가 관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청 그리고 시행자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했다. 신도시 예정지 한 곳을 역사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박물관을 지어 이들 고분을 이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박물관은 LH에서 지어 성남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다. 내년 3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3일 임시로 개관한 판교 박물관은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여타 국내 박물관에서 보기 힘든 유적의 실물, 그것도 수량이 9기에 이르는 삼국시대 고분을 발굴 상태 그대로 맛본다는 점에서 신선함을 준다. 다른 박물관의 고분은 모형이거나 이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형 훼손이 이루어졌다. 실제 무덤을 옮겨 놓았다고 해도
그 수량은 1, 2기에 지나지 않은 데다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한 조각 형태로 옮겨다가 다시 쌓아 올린 형태라는 점에서 발굴 당시 무덤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고 하기는 힘들고 다양한 무덤 구조를 알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렇지만 판교박물관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시도를 했다. 무덤을 통째로 떠서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이다. 이 일을 담당한 문화재 수리 보존 전문 업체 서진문화유산연구원의 김선덕 소장은 국내 문화재 이전 복원에 전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판교 석실분을 이전했다면서 바닥을 제외한 고분을 그대로 떠서 옮기기 위해 100톤짜리 크레인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온통 돌더미인 석실분 벽체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서 퍼내서 옮겨왔다는 것이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백문화재연구원 서영일 원장은 발굴조사 완료와 더불어 사라지는 유적이 안타깝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현장에 보존하는 유적이라고 해도 원형 훼손은 필연적이었다면서 판교 신도시 고분 이전과 같은 문화재 보존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기사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한겨울 비닐하우스 발굴 설명에 뭔가 너무 열악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2005년경에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백제, 고구려, 조선 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유물과 유적, 특히 이제 돌방 무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개발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근데 문화재 발굴 조사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삼국시대 무덤이 대량 발견되었으니 현지 보존을 결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개발 일정을 뒤로 늦추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한겨울에도 현장에 대형 비닐하우스를 치고 아이고. 네, 발굴 작업을 강행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발의 양면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네요. 근데 고분 이전은 하는데 이 원형 보존을 위해서 100톤짜리요? 이 크레인이 동원되었다는 건 그래도 좀 잘한 일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 100톤이라는 숫자는 정말 엄청난 무게인데요. 네. 중형 승용차 약 50대 이상의 무게를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층 빌딩이나 대형 산업 플랜트 작업에서나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고도의 기술과 정밀한 조정이 요구될 뿐더러 비용도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유적의 원형과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보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교 신도시에 입주는 그러면 언제부터 됐나요? 2008년 12월 말에 첫 입주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2009년 초부터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테크노밸리의 대기업을 포함한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한 시기는 12년부터입니다. 네. 네. NC소프트 그리고 넥슨 이런 대기업이 13년에 입주했고요. 16년까지 1단계 완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판교는 아주 화려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이 초기엔 정말 좀 횡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테크노밸리 입주하면서 벌어진 모습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주거 지역이든지 간에 또 아니면 업무 지역이든 주변에 상권이 발달하게 되잖아요. 네. 대기업이 이동했을 당시에는 인근 상권의 식당이 부족해서요. 아이고. 점심시간에 런치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거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도시여도 이제 인재 유치와 복지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구내식당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높은 식단가를 책정하고 호텔 출신의 셰프를 영입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IT 특성상
새벽 2시까지 식사를 제공하거나 네, 도시락 메뉴를 강화하는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구내 식당 품질이 좋아지면 외부 식당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안에만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식당도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하네요. 아, 예. 더 좋은 맛과 서비스를 지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넥슨에서 점심 먹은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와. 네, 메뉴도 다양했고 네. 분위기가 이제 왠지 휴대폰만 볼 것 같았잖아요. 그래요.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즐거운 분위기였고 또 말 말로만 듣던 이제 후드티, 청바지 이런 거 볼 수 있었고 네. 근데 슬리퍼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고 네. 크록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크록스 편한 신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교 패션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보면은 실용성, 편안함 이런 게 우선인 걸 판교 패션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반바지가 드레스 공식 코드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듣던 DJ DOC의 아, 예. 반바지 입고 회사에 학교에 가면 그 청바지 그런 가사들이 정말 실현화되는 그런 것들을 느낄 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판교 신도시는 이 도시 특유의 문화와 유행을 만드는 유쾌함이 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2000년대 초에는 좀 사람들한테 그 미래의 낯선 도시, 좀 휑할 것 같은 도시 이런 이미지를 좀 줬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책임질 도시로 점점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교의 앞날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영신님, 그래서 판교 이야기 아주 풍성하게 또 들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편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4편에는 제가 위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위례도 정말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널빤지 다리라는 뜻의 판교. 이곳은 한때는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중요한 길목이었지만 지금은 IT와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혁신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판교의 모습은 엄청나게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판교는 여전히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성남의 시간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단지에서 분당으로, 그리고 지금 혁신과 첨단의 도시 판교에서 사람들의 정착이 또 하나의 도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